SK해운과 삼성중공업의 액화천연가스 운반 사고에 대한 내탁 공방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LNG 운반을 위해 조선사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해운사가 설계 건조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측의 명확한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조선사가 운반 사고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LNG 화물창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어떠한 사건인지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왜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소송까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4년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 운송을 위해 LNG 전용선 사업 입찰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양사는 LNG 운반선 두 척의 운영선사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 달에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을 위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만들어온 프랑스 GTT형 LNG선과는 달리 한국형 LNG 화물창을 프랑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 탑재된 최초의 한국형 LNG로 전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SK해운은 경남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미국 셰일가스를 들여올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국적 LNG 운반선 SK 세러니티와 SK 스피카를 잇따라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적 LNG선인 신조선은 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미국 사빈패스로부터 연간 280만 톤의 LNG를 도입하기 위해 말주한 6척 중 마지막 2척입니다. 이 2척의 선박은 국산화에 성공한 LNG 화물창 KC1을 탑재하였는데 가스공사는 육설용 멤브레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3대 조선소와 2004년부터 10년간 공동 연구를 거쳐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하였습니다. 육상용 멤브레인 LNG 저장 탱크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는 가스공사는 세계 최고의 건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조선소와 공동으로 1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화물창 개발에 착수했으며 2014년 9월 독자 모델인 KC1의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프랑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LNG 화물창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업계에서는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LNG 화물창에 비해 열 충격 방지와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LNG 운반선 건조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동안 화물창 원천 기술 부재로 프랑스 GTT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LNG선을 만들면서 프랑스 GTT에 지불한 기술료는 선박 한 척당 약 100억 원가량으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약 3조 원 정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해운은 화물창 일부 코너의 멤브레인 두께가 기존 도면상 1.28mm에서 1.07mm로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멤브레인 두께가 얇아지면 화물창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멤브레인 제작 단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박 설계를 담당한 A회사는 6에서 10년 내에 멤브레인 두께 변경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협약서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SK해운에 전달하였고 이후 양측은 멤브레인 두께와 화물창 안전성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멤브레인 제작 단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멤브레인 납품 지연으로 선박들의 납기가 지연되니 납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SK해운은 삼성중공업 측에 추가 보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성중공업과 멤브레인 제작사인 A사 모두 SK해운이 요청한 추가 보증과 협약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박 인도 후 운항 중에 우려되었던 부분에 아이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SK해운은 두 척의 LNG를 삼성중공업으로 다시 수리를 위해 맡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220억 원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삼성중공업과 멤브레인 제작사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멤브레인 두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공방은 전 세계의 조선 해운업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의 화물창인 KC1은 실패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SK해운 이후 SM그룹 계열사 대한해운의 SM 제주 LNG 1호선과 2호선에도 동일한 한국형 화물창인 KC1이 적용되어 2019년에 인도되었고 통영 LNG 기지에서 제주까지 천연가스를 아무 문제 없이 오늘까지도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해운사들은 냉담하였고 지금까지 KC1을 적용한 LNG를 발주한 선사들은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개월간 100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액화천연가스선 화물찬 KC1의 품질 논란을 딛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후속 모델인 KC2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KC1 기술을 보유한 A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 업계가 힘을 합쳐 지난 2014년 공동개발에 성공했던 한국형 화물창의 2단 품질 논란을 극복하고 LNG 화물창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후속 모델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KC2를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형 분석기관 클럭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805척의 LNG선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LNG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있어 LNG 선박 발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국내 조선소의 수주율이 약 80% 이상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6조 원 이상의 로열티가 지급돼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작년에 이슈였던 조선 3사가 카타르부터 100척의 LNG선을 수주에 건조한다고 가정해보면 프랑스 GTT에게 약 1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후속 모델인 KC2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손기술이 좋은 제조 기술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대한민국이지만 이렇게 원천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힘들게 산업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일군 노동의 대가를 고스란히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가져간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권을 남용해 갑질 계약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프랑스 GTT사가 지난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질과 로열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국내 기업끼리의 싸움은 이제 뒤로 제쳐두고 하루빨리 프랑스 GTT를 따라잡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품질의 사활을 걸고 GTT를 능가하는 성능의 한국형 화물찬 KC2가 전 세계의 LNG선에 탑재되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